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권고를 고려해 김 청장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대장정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역대 가장 추운 날씨에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길지가 주목됩니다. 아덴만에서 예멘 반군 후티가 미국의 민간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에도 계속 미국 선박을 겨냥해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젯밤인데요.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들은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청장 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혐의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14명, 기소 1명으로 불기소로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논의해 권고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미국 대선의 서막을 알리는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투표 현장에 가 있는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 특파원, 지금 행사장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는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 반 정도니까요. 이제 2시간 반 뒤인 오후 7시 지지연설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오와 코커스는 우편 투표 등이 허용되지 않고 주 각지에 있는 1,600여 개 장소에 당원이 직접 참석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득표 상황을 이곳 디모인의 코커스 본 행사장으로 보내 집계한 뒤 오늘 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누가 2024년 미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의 첫 승자가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너무 추운 날씨가 변수로 꼽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20도 정도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이릅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압도적인 1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투표하고 나서 사망하더라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코커스 당일인 오늘까지 꼭 투표소에 나와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re never going to have an opportunity to have your voice pack more of a punch than it is tonight. Remember, today is the day we make history. Today is the day we make history because we tune out the noise of the media, we tune out the noise of the politicians. 네, 첫 경선의 결과가 그럼 오늘 나오는 거죠. 결과가 어떨지 전망도 전해주시죠.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냐, 또 하나는 니키 헤일리가 얼마나 선전하느냐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가 최종 후보가 되는 걸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첫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50개 주 전체에서 승리한 후보가 돼서 사법 리스크 등을 논란을 잠재운다는 게 트럼프 측의 구상입니다. 반면 헤일리는 이번 아이오와에서 최대한 선전해 다음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이변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디센티스 역시 이곳에서 만약 3위로 밀리면 앞으로 경선을 끌고 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멘 남부 해역 아덴만에서 미국 회사의 선박이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의 보복 공습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외국 선박을 계속 막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오후 4시쯤 미국 회사 소유의 선박이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아덴만으로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총 3발의 미사일 중 1발이 선박에 맞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배가 심각하게 파손되지는 않았고 선박은 계속 항해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이번 피격이 예멘 남부 아덴에서 남동쪽 177km 거리에서 일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일어난 가자 전쟁 이후 글로벌 물류의 동맥으로 불리는 홍해에서 미군과 후티 반군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단체로 미국, 이스라엘 등의 민간 회사 소유의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과 13일에 예멘에 있는 반군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에 후티 반군은 지난 14일 미군 구축함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맞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피격에 앞선 15일 오전 자체 운영 매체를 통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외국 선박을 계속 막을 것이라며 미국의 공습과 위협은 우리 군 작전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36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 다 탔지만 30분쯤 뒤에 큰 불길은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 8시 17분쯤엔 부산 방향 추풍령 휴게소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을 들이박은 25톤 화물차가 파손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소셜픽 첫 번째 주제는요. 수상소감 럭키드로우입니다. 어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배우 김호영 씨가 나무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발이 넓기로 유명한 김호영 배우, 줄줄이 감사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제비를 뽑아서 수상 소감을 전하는 신선한 방법을 골랐네요. 들어보시죠. 두 분 추첨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머! 저랑 2002년 같이 했던 우리 이불거지 했던 박준면 누나 고마워요! 두 번째 픽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남자가 등에 커다란 스크린을 짊어졌습니다. 이름과 그 옆엔 나이가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어린이 수천 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잃었던 춥고 모진 날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내 이름을 알아.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1인 시위입니다. 지하철 서핑 뭔지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브루클린에서 14살 청소년이 이 지하철 서핑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450건의 지하철 서핑이 있었고 5명이 숨졌다네요. 좋아요에 목숨을 걸 필요 있을까요? 오늘의 소셜픽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계 카르텔 때문에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고 있다. 대통령실 출신인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의 말은 연구비 예산이 심하게 삭감된 과학기술계에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 차관이 사용한 법인카드에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여러 명이 공적인 식사를 했다고 수십만 원의 결제를 올렸는데 워낙 비싼 식당이어서 여러 명이 그 가격에는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국가 예산입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성경 차관은 지난해 9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이었습니다.
9명이 식사비 26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 원 규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 저녁엔 1인당 약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만 판매합니다. 저녁에도 단품 식사 메뉴로 단체 예약 가능한가요? 저희가 저녁은 단일 코스만 가능하세요. 그러면 코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인당 98,000원입니다. 저녁에 26만 원을 썼다면 누군가와 단 둘이 식사했다는 뜻입니다. 조 차관은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님, 광화문 실비 가셨죠? 26만 원 쓰신 적 있으시죠? 그게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바로 옆 다른 음식점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게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비싼 데고요. 한 군데는 그렇게 1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실제 해당 장소엔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더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 두 곳 모두에서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이지만 음식점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다릅니다. 거짓 해명을 한 겁니다. 조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한 고급 소고기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등심은 98,000원이고요. 안심은 12만 원입니다. 단위가 어떻게 돼요? 110g이에요. 이곳에서 조 차관은 지난해 7월 19일 저녁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6명이 약 2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엔 우주청 설립 관련 9명이 약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엔 집 근처 또 다른 고급 소고기 전문점에서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9명이 약 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이 액수로는 미역국 드셔야 되는 액수인데 그 여러 명 모아서 다 미역국 이런 밥만 드신 거예요? 고기 안 굽고? 제가 그거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 솔직하게 기록한 거 맞으세요? 전화로 이렇게 막 취조하듯이 하시지 아니, 말고 차관님, 너무 이거 이게 스펙트럼이 국민 넓고. 세금입니다. 차관님, 이거 국민 예,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입니다. 저는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을 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조 차관은 이런 식으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등을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대덕단지 아니면은 다 산하 연구기관 소재지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럼 집 앞까지 부르신 거예요? 이쪽 근처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났고요. 조 차관은 운전기사를 배려했다거나 저희 운전하는 주무관님이 있는데 늦게까지 운전을 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지구 환경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후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 현행 업추비 집행 내역엔 회사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검증을 위해선 실제 사용처 주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 차관이 업추비를 사용한 음식점들의 정확한 주소와 참석자 등 구체적 정보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환자 25만 명 중에 남성이 9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한 연구팀이 난임을 진단받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심리적인 걱정과 시술비 부담 모두 문제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남성 난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25만 2천여 명인데 이 중 남성은 약 9만 명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남성 난임 시술자만 따지면 5천여 명에서 6만 5천여 명이 됐습니다. 최근 성균관대 연구팀이 난임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혼 남성들을 인터뷰한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남성들은 난임을 진단받은 직후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아내에게 죄책감도 든다고 했습니다. 난임 시술을 공개한 데 대한 걱정과 시술비 부담도 컸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난임 남성의 개별화된 심리 상담 체계가 필요하고 시술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남성 난임 휴가 지원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여성 중심으로 설계된 난임 치료 지원을 남성에게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당뇨가 있는 어린 딸을 기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일가족이 함께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생 수시로 혈당을 재고 주사를 놔야 하는 1형 당뇨였는데 이 병 비용 부담은 물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다른 한쪽의 손끝에 바늘을 찔러 피를 냅니다. 혈당을 확인하고 스스로 주사도 놓습니다. 몸에 붙인 기기를 교체할 땐 매번 아픕니다. 하나씩 다 떼줘야 돼요. 아파. 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식습관이 주요 원인인 2형 당뇨와는 전혀 다릅니다. 환자와 가족은 모든 게 다 힘겹습니다. 폰으로도 그래도 10개는 맞았던 것 같아요. 한 3, 4시 이후에 잠이 들고 다시 또 아침에 아이 또 케어하려고 또 일어나고. 혈당 관리 기기 구입도 큰 부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9개 사는데 36만 얼마. 9개면 한 개에 3.5일을 쓰거든요. 소아 내분비 병의원도 전국에 70여 곳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 뭘 어떻게 먹여야 되고 주사를 얼마만큼 어떻게 놔줘야 될지. 최근 한 부부가 1형 당뇨로 투병하던 9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며 정부는 일부 대책 시행을 앞당겼습니다. 19세 미만에겐 당뇨 관리 기기의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평생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상당한데 성인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진단받으면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인데 일부 연령층에 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대한당뇨병학회는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형 당뇨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이 29년 만에 리메이크됐습니다. 1995년 여러 참사 이후의 한국 사회, 이를 비판하는 노랫말 때문에 검열당했던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돌아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부르는 시대 유감입니다. 원곡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에 중간중간 현대적인 변주가 실렸습니다. 서태지 역시 29년 만에 원곡의 뮤직비디오를 내놨습니다. 세상을 꼬집듯 톡톡 튀고 반항적인 이 노래, 그러나 웃고 넘길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어둠이 있습니다. 1995년 이 노래는 사전 심의에서 가사가 반사회적이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수정 지시를 받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판적 시선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엔 심의에 걸리면 가사를 고쳐 발매했지만 서태지는 가사를 뺀 연주곡으로 시대에 대한 유감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에선 언젠가 자유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1년도 안 돼 현실이 됐습니다. 시대 유감 논란으로 당시 가수 정태춘 씨가 주도하던 사전심의 폐지 운동에 힘이 실리자 국회는 법을 바꿨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서태지는 이듬해 원래 가사가 담긴 온전한 노래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 후 28년 우리 가요는 여러 금기에 도전하며 자유와 상상력을 풀어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시대를 바꾼 노래는 이젠 시대를 넘어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상당히 춥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 그 밖의 지역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0도로 예보됐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